그런데 이게 여러분 술 드셨어요. 그리고 운전대를 잡았어요.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로 측정이 됩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흔치 않아요. 지금 내가 음주 상태긴 하지만 현재 지금 내가 운전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너무 위험하다. 이럴 때는 봐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저도 참 술을 좋아하는데요. 술을 좋아하지만 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운전면허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택시를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뭐 제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문제가 될 일은 없겠죠.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발될 당시에 연락이 오시는 분도 많지만 나중에 이제 재판에 회부돼서 이거 좀 무죄를 받을 방법이 없느냐, 또는 좀 형을 감형받을 방법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음주운전죄로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 어떻게 하면 좀 무죄 주장을 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유형을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일단 그 구체적인 무죄 주장 전략 설명하기 전에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렇게 처벌이 됩니다. 당연히 알코올 수위가 높으면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자, 일단 이것은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죄 주장을 할 수 있을까? 크게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혈중 알코올 농도 증명이 부족하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도로교통법상으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려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확실하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술 드셨어요. 그리고 운전대를 잡았어요.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로 측정이 됩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흔치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음주한 때로부터 좀 시간이 지나거나 그 음주운전이 종료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적발이 되는 경우가 좀 많죠. 그런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어떻게 특정해야 될 건가?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겁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으로부터 좀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이제 음주 측정을 하게 됐을 때 실제 음주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수치화해서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위드마크 공식 적용으로 기소된 사례에서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풀이 넓어집니다. 첫 번째는 위드마크 공식 계산하려면은 음주 양,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그리고 음주 시각, 언제 술을 마셨는지, 체중, 이런 계산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계산한 영수증이 확실히 있으면, 그리고 뭐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인원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추산을 하는데, 계산을 현금으로 했다던가, 아니면 5명이 소주 5병을 시켰는데 누가 얼마를 먹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겠죠. 뭐 누구는 좀 더 먹었을 수도 있고 좀 덜 먹었을 수도 있고.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검사 입장에서는 추정을 해서 대충 그냥 이렇게 계산해서 얼추 기소되는 수치에 맞춰서 기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법원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 당시에 음주 양이 이만큼밖에 안 됐다, 또는 실제 음주를 시작했던 시간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그 시간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증명을 함으로써 무죄 주장을 하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변호사님, 어쨌든 간에 음주 양, 음주 시각, 체중, 이런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증명이 돼서 수치가 나왔고, 그 수치가 0.03% 이상이 돼서 처벌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방법이 없나요? 아닙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어디까지나 평균화된 걸 수치화한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알코올 흡수율이나 알코올 분해율은 차이가 있죠. 술을 마신 속도, 그리고 뭐 술 마시면서 안주를 어떻게 얼마나 먹었는지, 또 술 먹고 신체 활동 같은 걸 혹시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사람의 개별적인 또 체질적 소인, 이런 것에 따라서 알코올 분해율이라든가 최고 혈중 알코올 농도에 이르는 시각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설령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가 뭐 어느 정도 지금 처벌되는 수치라고 하더라도 나의 그런 특수성, 그런 상황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입증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무죄 판결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참고로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균적으로 우리 술이 몸에서 돈다고 하잖아요. 술 먹고 30분에서 90분 정도 사이에 사람마다 술이 최고치에 올라갑니다. 또한 1시간 기준으로 0.015%씩 분해가 돼요. 그게 이제 평균이에요.
평균. 근데 운전을 하고 한참 있다가 측정을 했는데 마침 그 측정한 그 시간이 평균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야. 그러면 상승기 때 불었으니까 많이 나오겠죠. 실제 먹은 것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역으로 추산해서 음주 당시의 농도가 좀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음주 측정한 시간이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였다면 실제 음주량은 생각보다 적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무죄가 나온 사례들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적법 절차 원칙 위반. 사실 대법원 판례를 보다 보면 이렇게 적법 절차 원칙 위반으로 음주운전을 무죄 판결한 사례들이 간간히 계속 나오고 있어요. 크게 설명드려 볼게요.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을 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본인이 운전을 하고 사고를 크게 냈어요. 그래서 본인도 많이 다쳤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출동 경찰관이 응급실로 간 거예요. 응급실로 가서 환자한테 체혈을 해야 음주운전 체증을 할 텐데 환자가 지금 의식이 없으니까 당시 이제 환자의 보호자로 있던 환자의 친인척으로부터 체혈 동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분석해서 감정서나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걸로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 그 친인척 동의받아서 체혈한 것은 위법하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다 해서 무죄 판결한 사례가 있고 또 경찰이 아무런 수색 영장도 없이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쳐서 음주 측정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경찰이 적법한 체포 영장 없이 갑자기 잡아간 다음에 음주 측정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 적법 절차 위반으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이제 긴급 피난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음주 상태긴 하지만 현재 지금 내가 운전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너무 위험하다. 이럴 때는 봐주는 겁니다.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제 이 A씨가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 대리를 불렀습니다. 근데 대리기사가 이제 모시고 갔겠죠? 가는데 뭔가 둘이 싸운 거예요. 차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 대리기사가 열받아서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놓고 내려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새벽 시간에 2차선 도로에 그냥 길 한복판에 던져놓고 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좀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겨놓고 바로 경찰에 자수를 했어요. 나 음주운전했다. 이런 사례에서는 만약에 그 시간에 그 차를 그대로 놔두면 어떠한 사고가 날지 모르고 그러면 본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다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를 음주운전한 거를 처벌할 수 없다. 이거를 우리가 법에서는 긴급 피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죄가 나온 사례들이 있어요. 물론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되겠죠. 안 하는 게 사실 최고의 방법인데 어쩔 수 없이 했다면은 사실 이제 빠져나갈 이런 영역들이 많이 있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그런 것을 유형화한 거고 개별 사례에서의 해결 방법은 더 다양합니다. 그것은 또 이제 좀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